비가 쏟아지는 밤, 서울의 아파트 창문이 울부짖는 소리에 도미는 눈을 뜨지 못했다.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번쩍이는 순간 그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도민의 입에서 새어나온 중얼거림은 방 안의 고요를 깨뜨리지 못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손을 뻗어 핸드폰을 더듬었다. 화면에 뜬 메시지 하나. 오늘 저녁 집에 올게. 사랑해. 하지만 그 사랑해는 이미 과거형이었다. 연인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진 침묵. 도미는 이를 악물었다. 28살, 서울의 번잡한 삶 속에서 그녀는 늘 이렇게 홀로 서 있었다. 직장에서의 피로, 가족의 기대,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지 못한 감정들. 도민의 아파트는 강남의 오래된 빌딩 7층에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네온사인과 차량의 불빛이 그녀의 일상을 채워주었지만 오늘처럼 폭풍이 몰아치는 밤에는 그 모든 게 무의미해 보였다. 그녀는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빗줄기가 유리를 두드리는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다. 갑자기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그녀는 흠칫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아니, 그건 문이 부딪히는 소리였다. 도민 씨. 도민 씨 계세요? 낯선 목소리. 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톤 후 도민은 문을 열었다. 문틈으로 비바람이 스며들며 그녀의 잠옷을 적셨다. 거기 서 있는 건 이웃집 도라였다. 25살쯤 되어 보이는 긴 웨이브 머리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닌 여자. 도민은 그녀를 본 적이 있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인사하는 정도? 도라는 최근 이사 온 듯했다. 그녀의 눈은 비에 젖어 반짝였고 손에는 젖은 우산이 쥐어져 있었다. 죄송해요. 갑자기 문 열어버려서.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비가 너무 세서 도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미는 재빨리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들어오세요. 젖었네요. 문이 닫히는 순간 번개가 다시 터지며 방 안을 밝히자 도민의 마음이 요동쳤다. 왜 이 여자가? 왜 오늘 밤에? 도민은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끓였다. 라면 봉지가 눈에 띄어 그녀는 본능적으로 물을 올렸다. 먹을래요? 이런 날엔 라면이 최고죠. 도라가 웃었다. 고마워요. 저 도라이요. 6층 사는 그 미소에 도민의 가슴이 살짝 저렸다. 도라는 평범한 직장인처럼 보였다. 패션 잡지 에디터라고 했다. 서울 생활이 제일 힘든 건 이런 폭풍이네요. 시골에서 자라서 도라의 말에 도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자신도 부산 출신이었다. 서울로 상경한 지 5년, 여전히 적응이 안 됐다. 가족의 전화는 늘 언제 결혼할 거냐로 끝나고 그녀의 마음속 비밀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다. 그들은 소파에 앉아 라면을 먹었다. TV는 신호가 끊겨 검은 화면을 띄울 뿐이었다. 비바람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이런 폭풍, 몇 년 만인가 봐요. 도민이 말했다. 도라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저한테는 매일 폭풍 같아요. 그 말에 도민은 그녀를 쳐다봤다. 도라의 눈에 스치던 슬픔. 무슨 일 있어요? 도민의 물음에 도라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그 순간 정전이 됐다. 방 안이 캄캄해지자 도민은 본능적으로 도라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 하지만 따뜻한 온기. 괜찮아요. 도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라는 대답 대신 손을 마주 쥐었다. 그 손길이 도민의 가슴을 떨리게 했다. 밤이 깊어지면서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도민은 자신의 일상을 털어놓았다. 광고 회사에서 일하며 매일 마감에 쫓기고 연인과의 이별로 상처받은 이야기. 그 사람이 나를 이해 못했어요. 내 감정을 위 도민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도라는 조용히 듣다 말했다. 저도 그래요? 가족이, 친구들이 제 진짜 모습을 받아주지 않아요. 그 말에 도민의 마음이 움직였다.
도라는 시골 마을에서 자랐다고 했다. 전통적인 집안, 아버지의 기대 속에서 그녀는 늘 숨겨진 자아를 안고 살았다. 서울로 온 건 자유를 찾으려고요. 하지만 여기도 똑같아요. 도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도미는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여기선 괜찮아요. 적어도 오늘 밤은? 폭풍은 여전히 몰아쳤지만 그 안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도미는 도라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았다. 샴푸 향기,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의 냄새. 도라 씨, 왜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해주세요? 도민이 속삭였다. 도라는 고개를 들었다. 당신 눈빛이 나를 믿게 해요. 그 순간 번개가 터지며 그들의 얼굴을 비췄다. 도민의 입술이 떨렸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도라의 뺨에 손을 댔다. 부드러운 피부, 그리고 그 안의 떨림. 밤은 아직 길었다. 정전된 방 안에서 촛불 하나가 깜빡이는 불빛이 그들의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다. 도미는 부엌에서 꺼낸 오래된 양초를 켰다. 불꽃이 춤추듯 흔들리며 도라의 얼굴을 비췄다. 그녀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진 모양, 입술의 부드러운 곡선. 도미는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다. 이런 밤에 촛불이라니 로맨틱하네요. 도라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건 깊은 외로움이었다. 도미는 차를 다시 따랐다. 녹차 향이 방을 채웠다. 한국의 가을처럼 쓴맛 속에 스며드는 따뜻함. 도라씨 가족은 어때요? 시골 생활이 도민의 물음에 도라는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여전히 유리를 때리고 있었다. 아빠는 농사꾼이세요? 엄마는 집에서 김치 담그고 매년 추석에 제사 지내는 그런 집안요. 제가 서울로 간다고 했을 때 여자는 결혼해서 안정을 찾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도라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배어나왔다. 도미는 공감했다. 그녀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다. 부산의 바닷가 마을, 어머니의 손수 만든 비빔밥과 아버지의 좋은 남자 만나라는 잔소리. 저도 그래요. 매번 전화 올 때마다 언제 소개팅 할 거냐고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도민의 고백에 도라는 고개를 들었다. 원하는 게 뭐예요? 그 물음이 도민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손에 쥔 찻잔을 내려다봤다.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게 그녀의 마음처럼 혼란스러웠다. 사랑. 진짜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성별 상관없이 이에 말해버렸다. 도미는 후회했다. 하지만 도라의 눈빛은 부드러웠다. 저도. 그래요. 도라가 속삭였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봤다. 도라의 손이 다시 도민의 손을 덮었다. 두려워 마세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 순간 도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폭풍 속에서 피어난 이 고백, 서울의 차가운 콘크리트 빌딩 안에서조차도 한국 여성으로서의 그들의 삶은 여전히 얽매여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폭풍은 잦아들었지만 엘리베이터는 여전히 고장이었다. 계단을 내려가며 도민과 도라는 함께 웃었다. 어제 일, 꿈 같아요. 도라가 말했다. 도민은 그녀의 발을 살짝 건드렸다. 현실이에요. 오늘 저녁 같이 한식 먹어요? 삼겹살 구워줄게요. 도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그들의 일상이 변했다. 출근길에 마주치면 커피 한 잔을 나누고 퇴근 후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도민의 사무실은 여전히 바빴다. 광고 기획서 마감, 상사의 잔소리. 하지만 도라의 메시지가 도착할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가벼워졌다. 오늘도 고생했어. 집에 가서 쉬어. 한 주 후, 도민은 도라를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반찬들 어머니가 보내준 고추장과 김치, 그리고 마트에서 산 신선한 나물. 한국 음식은 이렇게 먹어야 제맛이죠. 도민이 웃었다. 도라는 젓가락을 들며 말했다. 집에서 엄마가 해주던 게 생각나네요.
하지만 여기서 당신과 먹는 게 더 좋아요. 그들은 추억을 공유했다. 도라는 어린 시절 시골 들판에서 뛰놀던 이야기. 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언니는 결혼해서 떠났고 저만 남았죠. 도라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다. 도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제 나랑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도민의 핸드폰에 올린 전화. 어머니였다. 미나, 이번 추석에 내려올 거지? 삼촌네 아들 소개시켜줄게. 도민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뭐가 준비야? 여자 혼자 서울에서 뭐 하냐? 빨리 결혼 안 하면. 도민은 전화를 끊었다. 도라가 물었다. 괜찮아. 도민은 고개를 저었다. 가족의 기대가 무거워요. 한국에서 사는 우리처럼. 도라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 포옹 속에서 도민은 도라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같았다. 그들의 비트. 저녁이 깊어지면서 그들은 소파에 기대어 K-드라마를 봤다. 로맨틱 코미디. 하지만 도민의 마음은 그 안의 커플처럼 자유롭지 않았다.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도민이 중얼거렸다. 도라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될 거예요. 천천히. 그 밤 도민은 도라의 어깨에 기대 잠들었다. 꿈속에서 폭풍이 다시 불었지만 이번엔 도라의 손이 그녀를 지켜주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서울의 거리는 단풍으로 물들었다. 도민과 도라는 매주 주말에 한강으로 산책을 나갔다. 자전거를 타고 강변을 달리며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을 밟는 소리가 그들의 웃음소리와 어우러졌다. 여기서라면 가족 눈치 안 봐도 되잖아. 도민이 말했다. 도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한강은 우리만의 비밀이야. 그들은 벤치에 앉아 호떡을 나눠 먹었다. 뜨거운 팬케이크 속에 들어간 견과류처럼 그들의 대화는 달콤하고 영양이 풍부했다. 도민의 직장은 여전히 스트레스였다. 최근 프로젝트에서 실수로 상사에게 혼나고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왜 나만 이렇게? 퇴근 후 도민은 도라에게 전화했다. 오늘 피곤해. 도라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흘러나왔다. 집에 와. 내가 김밥 만들어줄게. 도민은 택시를 타고 도라의 6층으로 올라갔다. 문을 열자 김밥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엄마 레시피야. 시골에서 배웠어. 도라가 웃었다. 그들은 바닥에 앉아 밥을 먹었다. 전통적인 한옥 스타일처럼 신발을 벗고 앉아 나누는 식사. 도민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하지만 그 평화 속에 균열이 생겼다. 도라의 핸드폰에 올린 메시지. 도라야, 언제 내려올 거야? 아빠가 기다리신다. 오빠였다. 도라는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가족 모임이 있어? 추석이 다가오네. 도민은 불안해졌다. 같이 갈래? 나도 부산 내려갈 건데. 도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아. 혼자 갈게. 그 말에 도민의 가슴이 아렸다. 왜 숨기려 해? 추석이 왔다. 도민은 부산으로 내려갔다. 기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도라의 빈자리를 느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의 포옹이 기다렸다. 미나, 왜 이렇게 마른 거야? 남자친구는. 도민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 없어. 저녁 제사상에서 가족들이 모여 송편을 빚었다. 웃음소리 속에 도민은 도라를 생각했다. 그녀도 지금 시골 집안에서 비슷한 질문을 받고 있을까? 밤에 핸드폰을 확인하니 도라의 메시지. 제사 끝났어. 피곤해. 사진 한 장, 제사상 위에 놓인 음식들, 그리고 도라의 미소.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건 눈물이었다. 도민은 답장을 보냈다. 나도. 빨리 서울로 돌아와. 이 추석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온 도민은 도라를 기다렸다. 하지만 도라는 늦었다. 미안, 집안일이. 도민은 직감했다.
무언가 잘못됐다. 마침내 도라가 도착했을 때 그녀의 눈은 붉었다. 오빠가 물어봤어. 여자친구 있어? 라고. 농담처럼 도미는 그녀를 안았다. 그리고 도라는 울었다. 난 솔직히 말할 수 없었어. 가족이 날 버릴까봐. 그날 밤 그들은 다시 폭풍을 만났다. 이번엔 비가 아니라 감정의 폭풍. 도미는 도라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 같이 이겨내자.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어? LGBTQ 커뮤니티도 있잖아. 도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다음 날 도미는 도라를 데리고 홍대 거리로 나갔다. 거리 공연, 무지개 깃발이 드문드문 보이는 카페. 여기서라면 자유로워. 하지만 도라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민 언니, 나오 과거에 상처가 있어? 과거. 그 단어가 도민의 마음을 흔들었다. 도라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대학 시절 첫사랑. 여자였다. 하지만 그 관계가 알려지자 학교에서 소문이 돌았고 가족에게까지 전해졌다. 아빠가 지상한 애라고 했어? 그 후로 서울로 도망쳤지. 도미는 충격받았다. 왜 이제야? 도라는 미소 지었다. 당신을 믿게 됐으니까. 그 고백이 그들의 유대를 깊게 했다. 하지만 동시에 도미는 두려움을 느꼈다. 이 사랑이 지속될 수 있을까? 겨울이 다가오면서 서울의 공기는 차가워졌다. 도민과 도라는 코트를 껴입고 명동 거리를 걸었다. 크리스마스 장식 불빛이 그들의 발걸음을 밝혀주었다. 한국 겨울은 춥지만 로맨틱해. 도민이 말했다. 도라는 그녀의 팔을 끼고 걸었다. 당신 덕분이야. 그들은 뜨끈한 호떡을 사 먹으며 웃었다. 하지만 도민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싹 텄다. 도라의 과거가, 그녀의 가족이. 직장에서 도민은 승진 소식을 들었다. 잘했어. 도민 씨. 상사의 칭찬에 그녀는 기뻤다. 퇴근 후 도라에게 전화했다. 오늘 축하해줘. 도라는 집으로 왔다. 테이블 위에 샴페인과 치킨. 축하해. 민 언니. 그들은 잔을 부딪혔다. 밤이 깊어지면서 도미는 도라의 어깨에 기대 속삭였다. 우리 영원히 이렇게 지내자. 도라는 대답 대신 키스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그들의 사랑은 이제 피어나는 꽃처럼 아름다웠다. 하지만 반전이 왔다. 도민의 동료 지은이가 파티에 초대했다. 회사 사람들 모인 자리. 도민은 도라를 데려갔다. 내 친구야. 지은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봤다. 예쁘네. 커플처럼 보이네. 농담처럼 던진 말에 도민의 얼굴이 붉어졌다. 도라는 웃으며 넘겼지만 집에 돌아와 울었다. 다들 그렇게 볼 텐데. 나 무서워. 도민은 그녀를 달랬다. 시간이 필요해. 우리만 믿자. 그러나 더 큰 폭풍이 불었다. 도라의 오빠가 서울로 왔다. 갑작스러운 방문. 도라야, 아빠가 병원에 누워. 내려와. 도미는 문밖에서 기다렸다. 도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빠, 나 서울 생활이 바빠. 오빠의 목소리가 거칠었다. 뭐 바빠? 그 여자랑 붙어 다니는 게? 소문 들었어. 도라는 충격받았다. 누가? 오빠가 소리쳤다. 마을 사람들 다 알아? 너 이상한 짓 한다고. 문이 쾅 닫히는 소리. 도미는 안으로 들어갔다. 도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끝났어. 가족이 날 버렸어. 도미는 그녀를 안고 말했다. 아니야. 내가 있어. 하지만 도라의 눈빛은 변했다. 절망. 그날 이후 도라는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메시지도 뜸해졌다. 도미는 불안에 휩싸였다. 왜 그래? 나한테 화났어. 도라는 대답했다. 민 언니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 내 인생이 엉망이잖아. 도민의 가슴이 찢어졌다. 이게 사랑의 대가인가?
크리스마스 이브, 도미는 도라의 집문 앞에 섰다. 눈이 내리는 밤, 문 열어. 제발, 문이 열리자. 도라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민 언니, 도미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포기하지 마, 우리 같이 싸워. 그들은 눈속을 걸었다. 명동의 불빛 아래서 도미는 반지를 꺼냈다. 약속의 반지. 가족 대신 내가 내 가족이 될게의 도라는 울며 받아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도라의 핸드폰이 울렸다. 오빠였다. 아빠가 돌아가셨어. 장례식 날 시골 마을은 눈으로 뒤덮였다. 도미는 도라와 함께 내려갔다. 장례식장 안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도라의 어머니가 울며 말했다. 도라야. 아빠가 마지막으로 딸 잘 부탁한다고 했어. 도미는 구석에 서서 지켜봤다. 가족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저 여자가 누구야? 누군가 속삭였다. 도라는 도민의 손을 잡았다. 내 친구, 하지만 그 손길이 떨렸다. 장례가 끝난 후 도라의 집에서 가족 모임이 열렸다. 상주석 위에 놓인 음식들, 나물, 생선구이, 그리고 아버지의 사진. 오빠가 도라를 불렀다. 얘기 좀 하자. 방 안에서 오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 때문에 아빠가 스트레스 받았어. 그 여자애랑. 도라는 반박했다. 오빠, 그건 내 삶이야. 문이 열리며 오빠가 나왔다. 집에서 나가. 내가 부끄러워. 도미는 참지 못하고 들어갔다. 도라 씨를 괴롭히지 마세요. 그녀는 잘못 없어요. 가족들의 눈이 커졌다. 어머니가 울었다. 도라야, 이게 무슨... 도라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미안해. 하지만 이게 나야. 그 순간 침묵이 흘렀다. 오빠가 소리쳤다. 이상한 년. 당장 꺼져. 도미는 도라를 데리고 나왔다. 차 안에서 도라는 울부짖었다. 다 잃었어. 가족까지. 도미는 운전대를 잡은 손을 떨며 말했다. 아니야. 나 있잖아. 그리고 시간 지나면 이해할 거야. 서울로 돌아온 그들은 침묵 속에 살았다. 도미는 직장에서 더 열심히 일했다. 승진의 기쁨도 사라졌다. 도라는 집에 틀어박혔다. 나 빌자리도 잃을까 봐. 그녀의 잡지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동료의 메시지. 도라 씨, 이상한 루머 있어. 도라는 사표를 냈다. 민 언니, 나 어떻게 살아? 도미는 그녀를 안았다. 같이 찾아보자. 새 출발.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한강공원. 그들은 피크닉을 했다. 도시락에 담긴 주먹밥과 과일. 기억나. 처음 만난 폭풍. 도민이 말했다. 도라는 미소 지었다. 그때 당신 손이 구원 같았어.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하지만 도라의 마음은 여전히 상처투성이었다. 민 언니, 나 당신한테 미안해. 내 탓에 피곤하게 만들었어. 그날 밤 도민의 어머니가 전화했다. 민아, 추석 때 그 여자애 봤대. 뭐야, 너도? 도민은 숨을 죽였다. 엄마, 그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까지 이상하게 되지 마. 한국에서 사는 법을 알아야 해. 도미는 전화를 끊고 울었다. 도라가 달려와 안았다. 나 때문이야. 도미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 때문이야. 하지만 후회 안 해. LGBTQ 센터에 가기로 했다. 서울의 작은 커뮤니티 모임. 그곳에서 그들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환영해요. 당신들처럼 용기 내는 분들 많아요. 상담사의 말에 도라는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모임 후 그들은 카페에서 이야기했다. 여기서라면 자유로워.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라의 전화가 울렸다. 오빠였다. 도라야, 엄마가 아파. 내가 돌아오면 용서할게. 도라는 갈등했다. 민 언니,
나 가봐야 할까? 도민의 가슴이 무너졌다. 하지만. 도라와 이 도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별의 순간, 도민은 도라의 등을 보며 속으로 빌었다. 돌아와라. 여름이 다시 왔다. 폭풍 시즌. 도민은 홀로 아파트에 앉아 비를 바라봤다. 도라가 떠난 지 한 달 메시지는 뜸해졌다. 엄마 돌보고 있어? 미안. 도민은 직장에서 더 바빴다. 새 프로젝트, 야근. 하지만 밤마다 도라의 빈자리가 느껴졌다. 왜 나버려? 중얼거림이 방 안을 맴돌았다. 도라의 소식은 오빠를 통해 들었다. 엄마가 회복 중이야. 도라가 간호해. 하지만 그 말 뒤에 숨겨진 건 도라의 고통이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 저애 이상하다는 소문. 도라는 버텼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엄마, 나 사랑해 라고 물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사랑하지. 하지만 이해 못해. 도라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책을 읽혀주고 김치를 같이 담갔다. 엄마, 세상이 변했어. 나처럼 사는 사람들 많아? 도민은 참지 못하고 시골로 갔다. 버스 안에서 심장이 뛰었다. 마을 입구, 도라가 서 있었다. 민 언니. 어떻게? 도민은 그녀를 안았다. 보고 싶었어. 그들은 들판을 걸었다. 논밭의 녹색,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 여기서 자랐어. 자유롭지 않았지만 아름다워. 도라가 말했다. 도민은 물었다. 돌아올 거야. 도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이제 이해하려 해. 오빠도. 하지만 반전이 있었다. 오빠가 도민을 봤다. 너 때문에. 도라가 오빠의 주먹이 날아왔다. 도민은 피하지 않고 맞받았다. 도라를 사랑해요. 그게 죄예요. 오빠는 멈칫했다. 도라가 끼어들었다. 오빠, 그만. 그 순간 어머니가 나왔다. 들어와. 이야기하자. 집 안에서 긴 대화가 시작됐다. 어머니의 물음. 너희 진짜 사랑하나? 도민과 도라는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영원히.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한국에서 쉽지 않지. 하지만 딸의 행복이 제일이야. 오빠는 여전히 화가 났지만 침묵했다. 그날 도민은 서울로 돌아갔다. 도라는 약속했다. 곧 갈게. 폭풍이 다시 불었다. 도민의 아파트, 문 두드리는 소리. 도라였다. 돌아왔어. 그들은 안겨 울었다. 미안해. 기다리게 해서. 도민은 키스했다. 이제 영원히. 하지만 마지막 시련. 도민의 어머니가 서울로 왔다. 미나, 그 소문. 진짜야. 도민은 솔직히 말했다. 내 도라를 사랑해요. 어머니는 충격받았지만 포옹했다. 내 행복 빌어줄게. 하지만 조심해. 가을이 다시 피어나는 한강. 도민과 도라는 결혼식처럼 무지개 반지를 교환했다. 영원히 함께. 서울의 삶은 여전히 바빴지만 이제 그들은 서로의 버팀목이었다. 도라는 새 잡지사에 취직했다. LGBTQ 테마 특집을 기획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썼다. 폭풍 속에서 찾은 사랑. 도민은 그 글을 읽고 눈물을 흘렸다. 가족들은 변했다. 도라의 어머니가 서울로 왔다. 도라야, 민이랑 잘 살아. 오빠도 편지를 보냈다. 미안했다. 이해하려 해. 도민의 어머니는 추석에 그들을 불렀다. 둘 다 와. 제사 지내자. 제사상 위에 두 가족이 모였다. 웃음소리 속에 그들의 사랑이 인정받았다. 폭풍은 지나갔다. 이제 그들은 평화로운 일상을 살았다. 아침에 함께 커피 마시고 저녁에 산책. 한국 사회의 변화처럼 그들의 사랑도 피어났다. 이웃과 폭풍 속에 갇혔는데 도민이 속삭였다. 도라는 웃었다.
내 마음을 떨리게 한 비밀이 있었지? 당신. 그리고 그들은 계속 걸었다. 서울의 거리, 무지개 깃발 아래서.